예, 반갑습니다. 강병지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법률신문사가 미국법 센터가 있거든요. 예, 그 미국법 센터에서 미국법 교육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 있고, 그 실장님이 이제 뭐 2013년서부터 이제 준비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2015년부터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많이들은 모르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매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계속 미국 변호사를 이제 배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한 11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17분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운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를 저희가 조금 살려서, 그리고 요즘에 그 미국 변호사에 대한 이제 관심이 더욱더 많아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사진도 더 보강을 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질 좋은, 그러니까 퀄리티 있는 미국법 교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은 있지만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개인마다 더 갖고 계신 것들이 이제 다르실 텐데 자격 요건이 되는지, 정말 그 미국의 러스쿨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졸업을 안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예,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 다니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오늘 그 설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바 시험,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에 대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희 커리큘럼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합격자 배출하면서 그 합격하셨던 그 변호사님의 좀 선배로서 그런 조언 같은 거 이제 들을 수 있을 시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강사분들 몇 분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 길을 오셨는데요. 일단 그 오늘 오셔가지고 그 자료들도 이제 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을 좀 해소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파트로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그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받으셨을 텐데요. 자, 미국 변호사 시험 이제 bar exam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그 매년 7월과 2월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시험은 보통 7월 말, 2월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에 있고 2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시험은 MBE 시험이 있고요, SA 시험이 있고 PT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E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로에도 나오지만 이제 멀티 스테이트 bar exa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멀티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50개 주 공통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주를 시험 보더라도 이 MBE 시험은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MBE 시험은 수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입니다. 20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3시간 동안 100문제,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갖고 오후에 3시간 동안 이제 또 100문제를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은 총 7과목입니다. 그래서 MBE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법의 기본 과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객관식 형태로. 그래서 7과목이고요. 첫 번째 과목이 Constitutional Law에서 헌법입니다. 두 번째가 Contracts, 계약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계약법이라고 별도로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Real Property, 보통은 이제 Property Law 해가지고 재산법이 있는데요.
바 시험에서는 퍼스널 프로퍼티 그 동산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리얼 프로퍼티 부분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크리미널 러 앤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이건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죠. 톨츠입니다. 톨츠. 불법행위법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법. 네, 에비던스 하면 증거법. 그리고 시빌 프로시저에서 민사소송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과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그 미국의 헌법이라든가 이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증거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막막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이제 법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고 여기는요 많이 있으시겠죠. 또는 이제 그 대학에서 법학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 분량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제 한국처럼 어떤 그 난해한 학설을 묻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다수설이 뭐고 소수설이 뭐고 법원의 입장은 뭔지 그런 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기본적인 지식만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깊이는 깊지 않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과목은 7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줘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재들이 보면 영문으로 하게 되면 보통 한 이제 60페이지에서 한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과목이고요. 그래서 깊이 있게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앞에 계신 분을 이렇게 한 대 툭 치면은 그게 바로 미국 법상으로 배러리 겁니다. 배러리. 바로 이제 그 폭행이죠. 폭행. 그러니까 폭행의 불법행위입니다. 물론 이제 폭행이 형법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리미널러 쪽에 가면 이제 형법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터치를 했을 때 이게 배러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러리의 의미가 뭐냐?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이 이제 말에 타고 있는데 제가 말에 엉덩이를 쳤을 때 그 사람이 떨어졌다. 이것도 배러리냐? 직접 가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터치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간접적인 터치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가격을 하지 않고 눈앞에서 내 손이 지나갔다. 그때는 어설트가 됩니다. 어설트. 그것도 이제 우리 보통 번역하기로는 폭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폭행 위협이죠. 그래서 실제로 맞으면 이제 배러리가 되는 거고 맞을 것 같이 눈앞에서 지나가면 어설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묻는 시험입니다. 또 이 문을 제가 잠가놨다. 그럼 감금이 되겠죠. 그럼 false imprisonment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 정도 감금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감금의 불법행위가 되느냐, 또는 형법상 감금죄가 되느냐, 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판례에서는 2분 감금했어도 감금죄가 됩니다. 감금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confinement나 restraint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어떤 학설이 개입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나는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법 관련된 일을 하시면은 심지어 뭐 영문 계약서를 많이 본다. 그러면 그 영문 계약서를 이제 기계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는 일반 조항들이 왜 들어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의 계약법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MBE 시험은 그 20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객관식이고 사지선다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시험은 어떤 사례를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문제로 사례가 나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팅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례를 해결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그 영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리걸 라이팅은 그 정해진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 시험 볼 때도 그 바 시험을 위한 라이팅은 그 정해진 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슈를 써주고 룰을 써주고 그다음에 룰을 그 팩트에다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컨클루전 결론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 포맷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라이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출 문제들을 저희가 다 또 제공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10년치 기출 문제를 제공했다 그러면은 실제 그 합격한 학생들의 그 모범 답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두렵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그런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고민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나 내가 잘 쓰느냐로 이제 가게 되고 점수를 어느 정도 더 받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제가 둘로 나눠놨죠. CEA라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에세이 exam에서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에세이 시험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ME라는 것은 멀티 스테이트 에세이 exam에서 캘리포니아 주 외에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UB라 해가지고 유니폼 bar exam에서 그 현재 미국은 41개의 주가 동일하게 시험을 봅니다. 원래 과거에는 각 주가 다 시험이 달랐어요. MB를 제외하고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 ME라 해가지고 41개 주가 동일하게 에세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그 ME로 안 해요. 그러니까 UB 형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에세이 보시면 그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스 해가지고 에이전시, 파트너십, 코퍼레이션스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전시법, 뭐 파트너십, 코퍼레이션은 이제 회사법이고요.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이제 단체법이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트러스트 하면 신탁법입니다. 윌스, 뭐 유언법, 커뮤니티 프로퍼티 하면은 공동재산법.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그 혼인하고 있는 동안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을 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되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반반 나눕니다. 그리고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은 또 그때도 이제 이 공동재산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리스폰서빌리티에서 그 변호사 윤리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율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E로 보는 것도 보시면은 에이전시, 파트너십, 코퍼레이션스 해가지고 단체법이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 러 해서 가족법입니다. 그리고 뭐 가족법이니까 이제 그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입양 같은 이슈, 뭐 그런 이제 가족 간에 벌어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규율하는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Secure Transaction에서 담보거래법입니다. 담보부거래. 그렇죠?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설정하고 빌려주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담보와 관련된 그 트랜잭션 거래들을 규율하는 법률. 그 다음에 Conflict of Laws는 이제 법의 충돌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워싱턴 DC까지 하면은 50개 주 플러스 이제 거기는 이제 Federal Territory죠, 연방구역.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두 개의 주의 법률이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jurisdiction 해가지고 관할권이 있죠. 그래서 한 주 내에서도 또 법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관할권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두 개 이상의 주법, 그 관할권에 해당되는 법률이 적용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이제 법률이고요. 네, 트러스트가 있고 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목은 서로 겹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몇 개의 과목만 다르고요. 그래서 에세이 시험은 그 이제 라이팅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 ME로 보는 곳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세이 과목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MBE 과목이 에세이 시험에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6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문제 중에 2-3문제가 MBE 과목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뭐 또 2-3문제 이것이 이제 여기 추가되는 과목들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MBE의 비중이 많이 크다는 걸 아시겠죠. ME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문제인데 그 중에 2-3문제가 MBE 과목에서 나와요. 또 2-3문제가 여기 추가되는 작은 과목들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MBE 과목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기본 유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것처럼 미국도 이제 이게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스쿨 가면은 그 1학년 때 이 에비던스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거의 다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PT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퍼포먼스 테스트라 해가지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시험입니다. 이것도 이제 라이팅이에요. 근데 에세이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에세이는 여러분들이 이 MBE 과목에 있는 과목들 7과목 그리고 에세이에 추가되는 과목들을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서 이 사례를 해결하는 시험이고 PT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법률과 그러니까 규정이라든가 판례를 제공을 합니다. 그걸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한 그 리걸 프로블럼을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PT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페이지 정도의 책자가 제공이 됩니다. 시험을 볼 때. 거기에는 사실관계하고 법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 걸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도움은 되겠죠. 이제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실 테니까. 그 제공이 된 그 보통 케이스 2개가 제공이 됩니다. 짧게. 그다음에 이제 어떤 법률에 한 두세 개 조항이 나올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시험의 취지는 여러분이 이제 로펌에 취업을 했을 때 변호사가 돼서 들어갔을 때 이제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돼서 이제 파트너 변호사 여러분에게 태스크를 줍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제 찾아왔는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를 해봐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냥 오지 않겠죠. 본인이 이제 출판을 했던 어떤 출판물 그런 페이퍼를 가지고 올 거고 또 파트너 변호사하고 이 클라이언트하고 어떤 회의한 회의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팩트에 해당되는 그 몇 페이지짜리가 이제 그 책자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명예훼손이 이제 데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데포메이션에 해당되는 이 주의 법률과 판례 이것이 또 그 책자에 들어 있어요. 20여 페이지 안에.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보고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이 클라이언트가 데포메이션에 해당이 되는지 당연히 데포메이션에 해당이 되려면은 그 명예훼손의 그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라이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defamatory statement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플레인티프 원고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해져야 되죠. 퍼블리케이션 요건이 그리고 reputation에 대한 데미지 이 사람의 reputation에 대한 데미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요건들이거든요. 이제 그것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하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들을 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마 그 보고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검토안을 작성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더 용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모랜덤을 작성해라 라는 겁니다. 메모랜덤. 또는 브리프라는 것은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제 의견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브리프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레터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때 그 파트너 변호사가 어떤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PT 그 학습을 이제 강의를 해드릴 때 교재도 있지만요. 메모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브리프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레터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이제 요령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다음 PT 그 책자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연습을 하시게끔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그 바 시험은 MBE 시험, SA 시험, PT 시험이 있습니다. MBE는 수요일 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이고 SA하고 PT는 화요일 날 봅니다. 화요일 날 오전, 오후에 봅니다. 아래 보시면 NPR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변호사 윤리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시험은 이 위에 MBE, SA, PT 7월과 2월에 보는 시험이 본 시험이고요. 그 시험에 뭐 합격을 하고 나서 변호사 윤리 시험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요. 이 변호사 윤리 시험은 1년에 3번 봅니다. 3월, 8월, 그리고 11월. 그래서 본 시험은 그 각 주에 가서 봐야 되는데 이 NPRE 시험은 미국 영인 곳은
아무 데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고암에 가서 시험을 보셔도 되고 하와이 가서 보셔도 되고 뭐 사이판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8월이니까 여름에 휴가차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서 시험 보시고 이제 며칠 휴가 보내시고 오시고. 그래서 NPRE 시험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150점 만점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86점을 맞으면 되고,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80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85점, 그리고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75점, 딱 50%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요. 좀 준비만 하시면 무난하게 다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 시험 전에 보셔도 돼요. NPRE 시험은. 그런데 이제 추천드리기로는 가급적이면 본인 시험 보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 시험을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면 NPRE 시험은 더 이제 쉽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바 시험에 대해서 제가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바로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니까요. 자, 조금 이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자, 데이 2가 수요일입니다. 웬즈데이. 그래서 MB 시험을 보고요. 데이 1이 이제 튜즈데이 화요일. SA, PT 앞에 쓰이는 다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그 점수의 비율은 50%, 50%입니다. 그러니까 MB가 50%고 그다음에 SA 같은 경우에 그 두세 문제가 MB 과목에서 나오더라 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MB의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SA는 이제 한 문제당 1시간 동안 봅니다. 한 문제 1시간. 그러니까 5문제니까 5시간이죠. 그래서 오전에 3문제 보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2문제 그리고 PT 1문제. 그래서 오후에는 3시간 반을 봅니다. 왜냐하면 PT는 1시간 반이에요. PT는 1시간 반 한 문제. PT는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캘리포니아주는 한 문제. 자, UB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일리노이주나 뉴욕주나 워싱턴 DC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입니다. 일리노이주, 뉴욕주, 워싱턴 DC. 그래서 보시면 수요일 날 MB 50%, 그다음에 SAPT는 이제 첫째 날 화요일 날. 그래서 SA가 30%, PT가 20% 이렇게 돼 있죠. SA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한 문제당 30분입니다. 그래서 6문제를 3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오전에. 그리고 PT는 1시간 반 2문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MB 시험하고 PT 시험은 뭐 캘리포니아주나 아니면 일리노이주나 뉴욕주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PT는 다 동일한 형식으로 다 시험을 봅니다. SA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목에 몇 과목 차이가 나죠. 그리고 시험 시간이 다릅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 관심 있게 보시면서 캘리포니아주 시험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시험을 3일 동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SAPT를 목요일 날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SAPT를 하고 수요일 날 MB 객관식을 한 다음에 목요일 날 SAPT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PT도 1시간 반이 아니라 3시간에 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는 다 2시간, 이틀 동안 시험 보는데 캘리포니아주만 3일 동안 보고 그것도 하루 더 보는 거는 라이팅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이틀 동안 봐요. 그리고 에세이를 이제 1시간 동안 한 문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1시간 동안 한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30분 동안 한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문제는 똑같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그 사례를 나눠주면 그거 읽고 분석하는데 한 10분 걸려요. 그럼 20분 동안 답안을 써야 되는 거예요. ME로 보시는 분들은. 20분 동안 그거를 다 정리해서 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별로 못 쓰게 되겠죠. 캘리포니아주는 1시간 동안 한 문제라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10분 분석하고 50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답안의 분량은 더 많아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는 그 캘리포니아주하고 다른 주하고
절대 시험의 난이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또 희소식이 있죠. 얼마 뭐 몇 년 전에 그 패싱 스코어가 낮아졌습니다. 2000점 만점에 1440점이 합격 점수였는데 지금은 50점이 내려가서 1390점입니다. 사실 저희가 전에 이제 지도해 드리면서 1440점이 합격인데 1420점, 뭐 1410점, 1400 심지어 30점 맞고 떨어진 분들이 여럿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1390점이라서 50점이 내려갔죠. 그래서 혜택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생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 UB로 보는 것은 400점 만점에 266점입니다. 400점 만점에 266점.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70%가 조금 안 됩니다. 합격선이 70%가 좀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70점, 그러니까 여러분 그 400점 만점에 70%면은 280점이잖아요. 근데 합격 점수는 266점이죠. 근데 여러분이 받는 점수는 그 로우 스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맞힌 점수가 아니라 거기서 스케일드 됩니다. 예, 스케일드 된다는 것은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조정이 되는데 보통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MB가 200문제라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130개 맞췄다. 그럼 130점이 아니라 한 135점, 4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60% 후반을 맞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60% 중반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스케일드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65%를 다 맞춘 건 또 아니겠죠. 예, 이게 찍어서 맞춘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시험을 보면은 이번에 어려웠다. 다시 또 준비해서 봐야겠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이 고득점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점수만 받으면 됩니다. 자, 응시 자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요건 필요 없이 바로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변호사든 뭐 중국 변호사든 뭐 영국 변호사든 어떤 뭐 호주 변호사님이든 어쨌든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외에 다른 나라의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리버럴한, 굉장히 좀 플렉서블한 주죠. 그래서 일단 문을 많이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격률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합격률이 다른 주에 비해서 좀 낮은데 시험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일리노이주는 자, 법학 학위가 있으면 되고요. 뭐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변호사 5년 경력 또는 변리사 5년 경력. 그래서 변리사인 분들은 이제 1년 위주를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 법학 학위가 이제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 그동안에 지도해드리는 분들 보면 뭐 방송통신대학, 방통대 또는 이제 사이버대학에 이제 사이버대학을 통해서 법학사를 취득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4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학사만 있으시면, 어느 과든 학사만 있으시면 법학과로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학년 편입으로. 그래서 2년이면 그 사이버대학을 통해서 법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 1년에서 1년 반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법학 학위가 없다 그러면 법학 사이버대학 바로 해놓고 그다음 이제 저희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자격 취득하면 바로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미국 현지에서 JD나 LLM을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국 변호사나 이제 호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영미법계라 해가지고 뉴욕주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과정에서도
영국 변호사이시면서 이제 그 바로 저희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뉴욕 주보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호주 변호사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DC인데요. 여기는 이제 변호사나 변리사 이런 자격이 없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을 보면은 일단 법학사가 있어야 돼요. 법학사는 이제 법학 과목에 대한 학점이 83학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를 혹시 하시면은 학점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학기나 이제 겨울 학기 들으셔서 더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법 학점 26학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러스쿨 졸업이 요건이 아니에요. JD나 LLM이 아니라 미국법 수업을 26학점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법 수업을 미국에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예, 뭐 다른 나라든 한국이든. 예. 그리고 그 학위 과정일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학위를 통해서 학점을 26학점 채울 수도 있고 당연히 학위 과정을 통해서 채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법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이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대학에서 법학과를 나오신 분도 있으시고 또는 이제 다른 법학사 있으신 분도 이미 있으신 분도 있겠죠. 이제 미국법 학점은 뭐 국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비학이나 학위 과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호사 자격이나 변리사 자격이 없는데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이제 이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격은 취득하시면 되고, 그렇죠? 26학점 취득하시면 되고, 미국 변호사 시험은 저희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항상 몇 명씩 이제 합격하고 계시니까 또 저희 그 강사분 중에도 워싱턴 DC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신 이런 루트를 통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득점을 받고 합격하신 분인데 그런 노하우도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법률신문사 미국법 센터가 주관하는 그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이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든 UB로 보는 곳이든 저희가 다 저희 교육 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저희랑 유사한 그 바리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아마 주변에서 들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바리뷰 기관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요약 강의들이 제공이 되고요, 동영상으로. 그리고 책자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요약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있는 그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교재하고 문제집을 받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바리뷰 코스는 그 다 대부분이 미국의 JD 학생들을 전제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 강의만 들어도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약 강의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저희 그 아카데미 과정은 그런 미국법 앞에 그 MBA 과목, SA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에세이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또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되는지 그런 것들 다 말씀드리고 또 같이 연습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저희 이제 수강 기간도 더 길고 등록료도 당연히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 여러분들이 미국법 이제 공부하시면서 처음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시행착오를 줄이겠죠.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그 시험을 보면서 사실은 실력이 늘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한번 시험 보고 오면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또 이제 보완해서 다음에 또 시험 보고 그래서
정말 의지의 항공기도 있죠. 그래서 뭐 5번, 6번 보고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시험 보러 갈 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그 7월에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7월 말이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비행기 그 표 값이 비쌀 때죠. 그래서 한 번 시험 보러 갈 때 그 시험 접수비도 꽤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또 호텔에서 묵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측면이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번, 3번 시험 보게 되면 사실 비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저희 아카데미랑 같이 하신다면 이제 시행착오를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제 훌륭하시기 때문에 뭐 계속 하시게 되면 합격할 수 있겠죠. 예? 시행착오를 본인이 이제 또 겪으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미리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궁금한 것도 저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자, 뭐 보시면 이제 빠시험 합격에 필요한 이론 습득 및 문제풀이 되어 있는데, 그 빠시험에서 나오는 그 룰, 이제 이론이죠. 저희 그 책자가 다 그 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뭐 법전을 가지고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판례법 국가죠. 카먼러가 적용되는 국가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례가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교재 내용도 다 그런 그 룰이 이제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이 성립이 됐느냐? 그럼 계약의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법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청약에 해당하는 오퍼가 있어야 되고 승낙에 해당되는 acceptance가 있어야 되고, 한국은 2개가 있으면 되죠. 미국은 consideration이라는 제3의 이제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이제 충족이 되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죠. 또 오퍼나 acceptance도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내가 accept를 할 때 이 레터를 보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법원에서 뭐 이거다 저거다 다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게 다 법이고 그게 다 룰입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의 교재에 다 이제 담겨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 수업은 그 올해 그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모든 과목들을 다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다 하게 되고요. 이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커리큘럼이 지금 아마 공지가 됐을 텐데요. 나와 있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 안 했던 과목들이 이제 강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시간이 되신 분들 오셔서 들 수 있으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으로 저희가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서나 보실 수 있으시고, 당연히 이제 오신 분들도 이제 복습용으로 계속 동영상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강 기간은 1년이지만 이제 추가로 저희가 1년을 더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2년이고요. 그래서 보통 한 1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빠르신 분들은 내년 2월에 시험을 보시러 가실 거고요. 그리고 내년 7월에 아마 많이 보시러 가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시작해서 2년 차에 이제 합격자가 나왔거든요. 2년 차에 합격자가 나오면서 계속 꾸준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년 정도 하면은 시험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학습은 다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정리하고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합격자가 많이 나왔고, 뭐 캘리포니아주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카데미를 통해서 나온 숫자가 국내에서는 제일 많을 거고요. 뭐 다른 주 합격자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저희 그 기출 문제들을 네이버 카페 다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질문 답변 같은 것도 이제 질의 답변 게시판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또 시험 접수에 필요한 것들도 이제 다 거기 올라갈 겁니다. 시험 접수 시기가 되면 저희가 공지도 해드리고,
또 시험 접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희가 안내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필요한 뭐 노하우라든가 자료라든가, 여러분 사실 자료가 부족해서 시험을 못 보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예, 자료는 시험에 필요한 자료는 다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 다들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강사분들도 다 그렇게 직장 다니시면서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좀 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면은 1년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저희가 또 출제 예상 과목도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출제 예상 과목. 실제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한 분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공부를 못했는데 올라온 그 출제 예상 과목 그냥 보고 그것만 믿고 그냥 그것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막판에. 다행스럽게 이제 5문제 중에 4문제가 이제 맞아서 이제 뭐 되신 분도 있고. 자, 뭐 MPRE는 저희 또 교육센터에 이제 별도로 이미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 시험을 보고 나서 보시거나 또는 본 시험 보기 전에 내가 한번 그 본 시험에 대한 리허설로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MPRE 과정을 한번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 그 바 시험이 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궁금증이 다 해소 안 되셨으면은 저희에게 또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 대한 뭐 간단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다 현업에 계실 거 아닙니까, 대부분. 풀타임으로 하면 아주 좋고요, 더. 그렇죠. 그럼 공부할 시간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교재 가지고서 그다음에 저희의 강의를 통해서 그 교재의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불법행위법이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럴이라든가 어설트, 그렇죠? 뭐 감금이 뭐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교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익히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도 같이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풀이도 같이 해보고 하면은 또 어떤 뭐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그동안에 합격하신 분들이 다 보던 것들이 있잖아요. 다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저희 교재, 강의, 또 강의도 이제 동영상 촬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강 기간 2년 동안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도 있으셨냐면은 그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퇴근할 때 차에서 보내는 시간 있잖아요. 뭐 1시간, 또 퇴근할 때 1시간. 그러면 계속 강의 영상을 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음성을 듣고. 어떤 분은 또 주무시기 전에는 듣다가 주무시는 분도 있고, 또 집안일 하시면서 이제 틀어놨다고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공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용어에. 결국 이 미국법 공부는 사실은 한글로 다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어색한 거죠.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랭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말 잘한다 해가지고 한국법 갖다 놓으면은, 법정 갖다 놓으면 다 그 해석을 잘합니까? 변호사처럼?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영어 뭐 네이티브가 와서 본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 법률 용어죠. 법률 용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의미. 그렇죠? 의미를. 그래서 문제가 다 이제 뭐 A가 등장하고 B가 등장하면 이게 배럴이 해당이 되느냐, 계약이 성립했느냐, 손해배상은 얼마를 청구하면 되느냐, 다 그런 문제거든요. 다 사례형 문제입니다. 객관식도 다. 학설을 묻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제 용어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강의 교재 샘플 잠깐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교재가 다 영어 교재였습니다. 영어 교재. 기존에는 한글이 없었어요. 다 영어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전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하시고, 근데 사실 영어 사전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퍼 영어 사전 찾으면 그냥 청약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 번역이죠. 오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언제 오퍼가 유효하느냐 이거죠. 오퍼는 거기 내용이 이제 중요한 조건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물건을 판다 그러면은 어떤 물건인지 그 수량도 있어야 되고, 예. 뭐 가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셀러하고 바이어가 또 나와야 되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만 유효한 오퍼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물건을 팔게 이게 오퍼가 아니죠. 예. 그래서 오퍼가 어떤 게 유효한 오퍼냐, 그렇죠? 억셉턴스가 어떤 게 유효한 거냐,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영어 사전 찾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도 법률 용어 사전이 있죠. 한국도 그것처럼 다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재를 그동안 보완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앞서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좀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룰이 있는 거죠. 룰. 영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는 이제 한글이 좀 있는데 이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저희가 한글로 넣습니다. 이게 또 교재가 다 한국어로 쓰면 사실 시험 자체는 시험 볼 때 여러분 다 영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어 교재로 보면은 사실은 그게 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룰 설명은 영어로 되어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한글 설명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교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저희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교재 이제 업그레이드된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이버 카페는 뭐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예, 그 안내가 이제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게 되면은 안내가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고 카페를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강사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저 외에 이제 네 분이 더 계시는데 뭐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같이 참석을 못하신 분도 있고 두 분이 같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자 장우진 변호사님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미국 변호사로 근무 중이고요. 세종에 오기 전에는 일단 대학은 미시간 대학교 나왔고요. 로스쿨은 뉴욕 주립대 버팔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뉴욕주 검찰청에서 금융범죄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브루클린 검찰청에서 또 근무를 하면서 금융범죄부에 있을 때는 금융범죄 뭐 자금 세탁 주로 수사를 했었고 브루클린 검찰청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범죄 수사하고 뭐 대배심원 기소, 공판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세종에서는 국제형사팀 근무 중이고요. 주로 하는 거는 미국 검찰청이나 한국 검찰청의 수사를 위해서 수사를 대비하는 뭐 한국 기업들이나 또는 외국 기업들 대리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바 시험에 관해서 간단하게 뭐 말씀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맡게 될 과목은 형법하고 미국 형사 소송 절차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걸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외에도 여러 세미나나 강의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 경험 살려가지고 바 시험 대비하는 그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시험이라는 것이 제 경험상 반은 외우는 거고 반은 이제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수학처럼 팩트 패런을 이렇게 이제 대입시켜가지고 거의 대부분 똑같은 답이 나오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제가 또 잘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형법 공부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병주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요. 저는 영국 런던 대학교 로스쿨을 나왔고요. 영국 로스쿨 이제 졸업 후 4번연수 이제 영국 4번연수원에서 이제 수료 후 이제 미국에서 잠깐 인턴으로 있다가 뉴욕바 시험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하고 나서는 이제 한국법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 로스쿨에 재직을 해서
한국 로스쿨을 다니다가 이제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미국 그린버그 트라리그라는 미국 로펌에 있습니다. 그린버그 트라리그라는 로펌에 이제 합류하기 전에는 법무법인 세종에 잠깐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온 계기가 이제 강병진 변호사님 소개로 왔는데요. 제가 강병진 변호사님하고 알게 된 계기가 제가 2015년도 때 이 똑같은 과정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과목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겠지만 또 수험생으로서의 또 경험을 같이 고민해보고 어떤 게 더 간절한지 이런 걸 좀 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15년도 때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목표는 딱 두 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미국 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심도 있는 이해 이런 게 저는 목적이기보다는 첫 번째 단기간에 무조건 합격, 두 번째 가성비 좋고 효율적이게 공부를 하자라는 목표였거든요. 왜냐면 그 이유는 저도 현업이 있었고 미국 변호사가 목표긴 하지만 또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의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 중에 대다수는 그냥 미국 변호사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없어도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험을 준비를 안 하게 되고 목표의식이 없다 보면 이게 계속 2년, 3년 동안 공부는 계속하고 학원 수강은 듣는데 합격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그 목표의식이 그러면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공부하겠다가 아닌 적어도 이 수업만큼은 들어오겠다. 어떤 일이 있어라도 라는 마음만 가지시면 저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비던스라는 과목을 이제 증거법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계획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같이 가르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한국법을 또 공부하다가 느낀 점이 이론은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를 하면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가 함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좀 같이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게 속성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빨리 100%의 합격의 가능성을 두고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진 미국 변호사님은 검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사소송법 공부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병지 변호사님도 이제 한국법 지식도 많으시고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험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저한테 이제 미국법을 공부하시긴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단기간에 합격하겠다 하셨는데 정말 단기간에 하셨습니다. 마음 먹고 하시고 6개월 만에 되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고영승 미국 변호사님 있는데 이제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이대 법대에 나오시고 이제 그 홍콩에서 러스쿨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하신 분이고요. 이제 차분하게 아마 잘 지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크 킴 변호사님은 아까 워싱턴 DC 요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건 충족하셔가지고 시험 보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년 제가 동안에 가장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것 같아요. 아까 MB 200점 만점에 거의 170점 가까이 됐습니다. 169점 인가 5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통은 이제 한 130점대, 140점대, 140점대를 목표로 갔거든요. 예,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60점 후반대라고 그랬잖아요. 합격선이. 그렇기 때문에 한 130점 중반대나 후반대 맞으면 합격선입니다. 에세이에서만 점수를 많이 깎아먹지 않으면.
그래서 에세이나 PT에서 좀 점수가 많이 확보가 안 된다는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객관식에 또 강해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많이 얻으려고 140점대 목표로 하고 뭐 좋으면 150점 나오면 좋겠다 이제 이 정도인데 169점이 너무 거의 170점 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마 공부하는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이크 킴 변호사님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 시험 공부 방법하고 합격 전략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따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이제 또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합격자 분의 이제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밑에 살짝 나오는데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것만 제가 설명드리고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합격하신 발표 전성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휘명에서 개업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전성현입니다. 저도 3년 전에는 강병진 변호사님 수강생으로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의지의 한국인으로 역시 시험은 2번 봐야 되겠죠. 2020년 2월달에 시험을 한번 보고요. 그때 이제 불합격 소식을 듣고 성적표를 보고 아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다시 7월 시험에 바로 재응시해서 다행히도 그때 이제 MB 과목의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험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체제비나 아니면 뭐 항공권 가격이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봤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센터장님께서 저를 부른 이유는 미국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영어를 잘 못하는 토종 한국인으로서 캘바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부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합격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강병진 교수님 강의를 빨리 듣고 미국 법에 대한 아웃라인을 갖다가 좀 머릿속에 일단 집을 지을 때도 골격을 먼저 갖춰놓고 그 다음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병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뼈대에 해당하는 아웃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스터디 그룹을 짜시거나 아니면 에세이 준비를 하시거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A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문제를 풀면서 틀렸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런 탐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해설을 읽고 왜 이게 잘못되었는지 왜 이게 정답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예전에 로스쿨 준비할 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문제를 하나 틀리면은 그거는 문제 선지를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2개를 틀린 거다. 정답을 오답으로 체크한 거고 오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2개의 선지를 틀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룰 숙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한국 변호사가 아니시라면 아마 에세이 과목의 답안 적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낯서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에세이는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상투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 로 에세이 과목 중에서 항상 써야 되는 말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is a community property state. 이 한 문장만 써도 일단은 문장 몇 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이런 게 과목마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투적인 문구는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PT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PT는 저도 이제 양식이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작성하는 메모랜덤이나 아니면 뭐 항소심의 항소 이유서 이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어떤 모범 답안을 보고 좀 자기만의 뼈대만 좀 추출해서 정리를 해서 시험 직전에 한 번이라도 뼈대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PT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외로 영문 타이핑 속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험을 볼 때 제 수기를 읽어보시면 있겠지만 1800자밖에 못 썼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합격선에 다다르면 제가 볼 때는 한 6000자, 7000자를 타이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읽는데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어느 정도 30분 정도 걸리고 나머지 60분 동안 이제 타이핑을 하고 답안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문 타이핑 속도를 평소에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주장을 쓰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쓴 다음에 상대방이 예상되는 항변을 적고 또 그에 대한 재반박을 적은 식으로 하면은 아마 고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항변하고 그에 대한 반박까지는 못 적고 시간 관계상 주장하고 근거만 이렇게 좀 빨리 베껴서 적었는데 아마 PT에서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60점 나온 것보다는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강병진 변호사님 강의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이제 컨트랙트 부분을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강의를. 왜냐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컨트랙트 롤을 무한 반복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UCC 아티클 2 유니폼 커머셜 코드라는 걸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셀 오브 굿즈에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 연상 작용이 되거든요. 그게 강의의 효과가 아닌가 싶고요. 자기 혼자 책을 읽다 보면 그냥 텍스트로 지나가는 게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어떤 유머랑 곁들여져서 평생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2번 봤지만 역시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든 시간이 오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자기가 응시하려는 주의 합격증을 사진 하나 구해서 거기다 이름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림판에서. 그렇게 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10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만 할 거 없어요. 한 뭐 2시간에 한 번씩 좋아하는 예능 프로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세계 테마 기행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봤습니다. 코로나 방역 시간에는 이제 동네 독서실 공부하면서 세계 테마 기행을 이렇게 밖에서 휴대폰으로 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지 한 번 떨어져도 다시 볼 수 있는 인생은 유한하니까요.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법률신문 아카데미 이제 로앤비 과정하고 제휴가 끝내서 그 지금 법률신문에서 직접 오프라인 강의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강사진은 강병진 교수님을 동일하고 오히려 더 이제 우수하신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해서 제가 볼 때 강의 퀄리티도 아주 좋고 또 일단은 빠르게 아까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완주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네트워킹 저는 그게 가장 부러운데요. 여기 계신 분들끼리 오프라인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서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뭐 진도 체크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 갈 때 뭐 같이 이제 호텔 쉐어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무거운 짐은 맞드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자세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구글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아마 바로 법률신문사에서 나온 그런 기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전에 합격 수기를 쓰셔가지고 법률신문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검색하면 그 합격 수기가 뜰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되게 실질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킹도 말씀하셨는데 시험 보러 가실 때 미국을 아직 한 번도 안 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미국에 어떻게 가야 될지, 시험 장소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그래서 그 카페에 이제 저희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같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기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을 제가 좀 이렇게 권장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음 맞는 분들끼리 이제 같이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호텔에 같이 묵으면서 그렇죠? 방호수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험 장소도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시험 장소가 뭐 5군데, 6군데 됩니다. LA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지금 거기 이제 선택해서 가는데 그것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도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로 가면 보통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이 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도 말씀드릴 텐데 뭐 그런 거 있죠. 뭐 문제 중에 이제 뭐 always 항상 이런 말 나오면 그건 답 아닐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 뭐 항상 아니다 이러면은 예외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스킬적인 부분도 사실은 뭐 일부 작용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뭐 수업하면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커리큘럼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그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저한테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이 그 2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 직장 동료라고 친구라고 해서 2분이 오셔가지고 상담 받았는데 한 분은 등록하고 한 분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등록 안 하셨던 분이 2년 있다 다시 왔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하셨던 분은 이제 합격해서 미국 변호사가 됐는데 이제 본인은 그냥 직장 생활 2년이 지나간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때 상담을 같이 받았던 친구는 지금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쌓는 거죠. 사실 변호사도 일찍 되면 좋은 게 이제
그 변호사 경력이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다 셀러리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일단은 그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마음 먹고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뭐 저희가 가성비가 좋다 하지만 사실 또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그 투자죠, 투자. 사실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뭐 미국법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쌓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난 시험 안 봐도 좋다, 그냥 미국법 좀 알겠다 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 로펌의 이제 팔트너 변호사님이셨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회의를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 같이 뭐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죠. 법률 용어를 들으면. 그래서 이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는데 그래도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따시면 좋겠죠. 뭐 한국 변호사님들은 이제 본인의 그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으시고 또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건 다 개개인마다 달라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같은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뭐 번역을 하시는 분이다. 같은 번역가라도 이게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번역가하고 그냥 번역한 사람하고 또 틀립니다. 그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미국법을 공부하면 그 용어의 사용도 이제 더 정확해질 거고요. 물론 이제 그 기업의 법무팀에 계시면 그 영문계약서 보는 눈도 아마 또 달라질 겁니다. 확실하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질문을 사전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지금 약간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여러분이 갖고 계신 요약본인데요. 저희 3월 5일 날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불법행위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톨츠. 예. 재미있는 과목이니까요. 예. 첫 과목을 재미있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MB 과목들은 저희가 3주 동안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하고요. 그래서 3월 12일서부터 28일 매주 2회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입니다. 장우진 변호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랙트 계약법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 이제 5월 중순부터는 이제 에세이 작성 방법이나 노하우, 뭐 에세이 연습, 문제풀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미국법을 좀 공부한 다음에 이제 좀 감을 가지시면 에세이도 어떻게 이제 접근하면 되는지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에세이 준비를 위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기출문제 저희가 10년치를 올려놨다. 그 10년치를 다 출력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출력을 해서 한 이 정도 두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한 번 볼 때 5문제니까 1년이면 10문제죠. 10년이면 100문제입니다. 그 문제와 모범 답안이 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제부터는 소설책 읽지 말고 그냥 그걸 읽는 겁니다. 평소에.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자꾸 아까 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거기에 이제 강의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시면은 이제 미국법이 뭔지 감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에세이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에세이 작은 과목도 에이전시, 코퍼레이션, 뭐 파트너십 이렇게 차례대로 볼 겁니다. 이제 파시험 합격, 고득점 노하우 전략 있고 또 PT에 대한 걸 하고 트러스트, 윌스, 그다음에 MB 문제도 이제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 문제풀이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 공부한 과목을 가지고서 연습도 해보고 그다음에 에비던스 증거법이 이제 3주 동안 있고요. 이렇게 해서 7월 11일까지 이제 상반기 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서부터 하반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1일 날 끝나면 상반기 했던 것을 한번 쭉 리뷰를 하시고 리뷰할 때 이제 교재랑 저희 그 동영상 강의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는 그 카페를 통해서 질의 답변으로 하시면 되고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하시면 되죠.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근데 9월부터 이제 이 외의 과목들을 또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문제풀이도 좀 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내년 성격 급하신 분들은 내년 2월에 보시면 되고 내년 7월 또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하시는 분들은 2년 있다 보시면 되겠죠. 법학하기가 2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그 미국법 26학점은
뭐 다른 기관에서 하는 비학이나 뭐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면 뭐 1년 만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자격 요건은 뭐 그런 뭐 사이버 대학이랄지 방통대랄지 아니면 국내 비학위 과정이라든지 학위 과정이랄지 그런 것들 통해서 구비하시면 되고 시험은 합격률이 제일 높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